대구 달성 소방서는 26일 달성군 구지면 가천리 마을에 주택용 소방시설 배부 설치와 노후 콘센트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대구 의정참여센터에서 25일 지방의회 의원 평가방법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대구시는 202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대구 국제포럼을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엑소코에서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26일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주와 구호도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오페라 앤 뮤지컬 갈라 콘서트가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아양 아트센터 아양홀에서 열립니다. 소프라노 이영규 세 번째 독창회가 9월 3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8월 2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 달성 소방서는 26일 달성군 구지면 가천리 마을을 2022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배부 설치와 노후 콘센트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화재 시 신속한 접근이 어려운 마을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달성소방서는 달성군 하원읍에서 구지면까지 6개 읍면을 관할하고 있으며 도농 복합지역으로 최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육아, 현풍, 구지에 조성되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은 소방 서비스가 혜택을 받기가 어렵고 농촌 특성상 젊은 인구는 시내로 빠져나가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만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달성소방서는 농촌 화재 취약 대상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구지면 가천리에서 주택 화재로 발생하는 소중한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 및 사용 방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재 예방을 위해 저희 달성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는 농촌 취약 대상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서는 마을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전달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했습니다. 또한 소화기와 감지기 보급과 함께 추석 연휴 대비 농촌 소방 안전 대책 일환인 노후 콘센트 교체도 진행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죠. 요즘은 다 농촌 실정이 젊은 사람은 없고 다 독거노인들 계시고 이런데 이렇게 봉사활동 해주시니까 우리로서는 고맙죠. 한편 달성소방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남부 권역의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대구 소방본부 산하의 소방서입니다. 대구 의정참여센터에서는 25일 지방의회 의원 평가방법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조례안 발의와 5분 자유 발언, 구정 질의 등 수치로 비교할 수 있는 정량평가 외에 가치 중심의 의정활동 평가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박정건 전 수성구 의원과 이소용 대구대 국제관계학 교수, 그리고 류종우 대구시 의원, 박종길 달서구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인들이 함께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먼저 박정건 전 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이자 대변인으로서 시, 군, 구 의원들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정량적 평가 기준을 맞춰 보여주기식 조례안 남발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단체들도 주민들과 함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발표 주자로 나선 이소영 대구대학교 교수는 기초단체 의원들과 시민들 그리고 현장 실무자들의 생각 차이를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보여주고 정량평가와 더불어 정성평가 방법과 기준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8대 구군 기초의원 의정활동 보고서를 보면 조례 제정과 개정, 5분 자유 발언, 구정 질의 등을 합산 평균한 값이 달서구 의회가 23.4로 가장 점수가 낮은 북구 의회와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운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렇다고 가장 활발한 의회였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개원 이래 지역 시민단체는 나름의 기준과 평가 잣대를 만들어 의정평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숫자에 평중한 정량적 평가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시민 조직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에 대해 비판도 함께 제기되어 온 만큼 대구 의정참여센터는 앞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단순히 정량적 평가로 판단하기보다는 일부라도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는 202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대구 국제포럼을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엑소코에서 개최했습니다. 시에서는 2017년 11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이후 매년 대구 주도의 국제포럼과 공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독일 함부르크 국립극장 가브렐레 로저 메니스 예술감독과 이탈리아 밀라노 국립음악원 마시밀리아노 바지오 총장을 비롯한 해외 10개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계자 및 전문가와 국내 9개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무원 등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번 포럼은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핵심 가치인 포용성과 다양성을 재조명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공론화하는 장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공동체 강화 및 포용성 확대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와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계자 사례 발표 및 패널 토의, 국내 창의도시 합동 특별 기획 공연, 대구시 한방 체험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시는 26일 우즈베키스탄의 브라주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우즈베키스탄의 브라주 대표단,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올해 한 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아 방한한 자리포프 보트로 코밀로비치 브라주 주지사 일행은 대구를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예방하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브라주는 대구시의 27번째 자매 우호도시가 됐습니다. 대구의 성공 발전 스토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 문화, 예술 등 다양한 교류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브라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벤치마킹 가능한 대구시의 정책 사례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도 나눴습니다. 한편 중앙아시아의 신실크로드라 불리는 우즈베키스탄은 약 20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로 아시아와 유럽 사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 인구는 3,500만 명, 그리고 30세 이하의 젊은층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대구 고교 특성화 문화예술 프로그램 디아트, 오페라 앤 뮤지컬 갈라 콘서트 참여하는 코리아 윈드 필하모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악 전문 연주단체를 모토로 결성이 되었고 대구 경상 지역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젊고 실력 있는 관악 연주자들의 뜻을 모아 2021년 10월에 창단하였습니다. 2022 동구문화재단 아양아트센터 공연장 상주단체로 지정되어 윈터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가능성과 색다른 음악 세계를 선보이게 될 코리아 윈터 필하모니는 대중을 압도하는 화려하고 웅장한 음색, 환상적인 무대 연출과 퍼포먼스로 전통 클래식은 물론 영화음악, 뮤지컬, 대중가요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연주로 관객들의 가슴속에 잊지 못할 감동과 환희의 순간을 앞으로도 계속 선사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양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프라노 이영규의 세 번째 독창에는 두 곡으로 첫 번째는 바로크와 고전의 발견, 두 번째는 홍신주의 작곡 이육사를 노래하다를 선보입니다. 바로크와 고전의 발견은 지난 몇 년간 연주 활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바로크와 고전 시대를 관통하는 종교곡 오라토리오 아리아와 모tet을 중심으로 연주합니다. 바로크에서 모차르트까지 고음악의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 역량 있는 현악 연주자들과 앙상블을 만들어 함께 연주합니다. 이번 레포토리는 현재 대구에서 거의 연주된 적이 없는 희소한 곡들이 많습니다. 바로크 테크닉과 속주가 필요한 곡들로 화려함과 절제가 공존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홍신주 작곡 이육사를 노래하다입니다. 민족시인 이육사의 중손녀인 소프라노 이영규가 이육사 시인 대표작 청포도, 절정, 교목을 작곡가 홍신주의 가곡으로 연주합니다. 시의 뛰어남에 비해 알려진 가곡이 없어 신작 가곡을 작곡하여 현상 앙상블과 함께 초연하는 무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2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17일 오전 구청 5층 회의실에서 달서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스마트 경로당 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건강, 복지, 여가 프로그램 제공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 증진과 심리 안정 도모에 기여할 목표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2022년 청정기획단 워크숍 개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20일 달서구 청년센터에서 2022년 달서구 청정기획단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청정기획단은 단원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 나은 청년의 삶을 고민하며 지역사회에 맞는 청년 사업으로 스스로 발굴 제안함으로써 구성에 참여하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 캠퍼스 오픈마켓 전문셀러 창업과정 개최 소식입니다. 달성군과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 캠퍼스가 지난 16일 2022년 오픈마켓 전문셀러 창업과정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2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총 201시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쇼핑몰 창업을 위한 오픈마켓 상품 등록, 디자인 이미지 편집, 한글, 엑셀, 블로그, 기프트몰 제품 사진 촬영 등 통신 판매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전반에 대한 과정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안군 자원센터, 선진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벤치마킹 견학 소식입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3일 진안군에서 자원봉사자 35명이 방문해 선진 우수봉사센터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견학은 진안군을 위해 봉사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격려 및 의욕 고취를 마련해 인센티브 일환으로 우수자원봉사센터 방문과 문화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육 소식입니다. 옥포 초등학교의 체험중심 옥포 여름 영어 캠프 운영 소식입니다. 옥포 초등학교는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3학년에서 6학년 희망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옥포 여름 영어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옥포 여름 영어 캠프는 원어민 교사와 함께 운영되며 여러가지 영어 문화체험의 기회 및 다양한 테마형 활동을 제공해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학생들의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푸른 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 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25일자 푸른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 신문과 푸른 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 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구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25일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뿡뿡이 연합 소아청소년과를 추가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뿡뿡이 연합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소아이비인후과, 소아피부과 등 소아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으로 3일병원 웰키즈 소아청소년과에 의해 73번째 전담 의료기관 지정입니다. 뿡뿡이 연합 소아청소년과의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며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피해 아동 치료 지원까지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원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달서구는 특화된 아동보호 사업인 달서 아이온 24업 사업을 추진해 마을 단위 아동 지킴이를 지정하고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 달서구 아동을 24시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신청해주신 병원장님께 감사드리며 학대 피해 아동이 신속하게 발견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미래의 희망인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아동보호로 특별한 도시 달서구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현 달성군수는 8월 23일 오후 3시 군수실에서 신임 박병구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달성문화재단 임원 임명식 개최에 참여해 축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적십자 회원 유공장 명예장을 수상했습니다. 건협은 8월 23일 고대 추담홀에서 건협 이은희 사무총장, 대한적십자 이상천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로부터 적십자 회원 유공장 명예수상을 수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 회원 유공장은 재원 조성 및 인도주의 정신의 확산에 기여한 개인 단체에 수여하는 포상으로 근협은 지난 3월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생활용품 구호 키트를 지원하며 피해 복구 및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은희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건협은 이외에도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위한 장애인 특화 차량 제작 지원, 희귀난치 성질 환자의 의료비 지원 및 탄소 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 자원 순환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ESG 경영 실천을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계명대가 기부자의 기부 금액에 매칭 장학금 100%를 더해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계명 더하기 장학금 기부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일 하영석 계명대 경영 부총장이 5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한 데 이어 24일에는 장유경 무연전공 교수가 5천만 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하영석 경영 부총장과 장유경 교수의 장학금은 계명 더하기 장학금으로 학교 측에서 기부 금액의 100% 매칭 장학금을 더해 기부자의 명의로 각각 1억 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퇴임을 앞둔 하현석 경영 부총장과 장유경 교수는 지금까지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며 더욱 큰 보람을 느껴왔다며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정등학교를 떠나지만 항상 제자들이 생각하며 학교의 발전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기부 의사를 전했습니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오랫동안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해오신 교수님들의 퇴임 후에도 제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거금을 희생해 주신 것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교수님들의 관심으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학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